코인 투자에 있어서 너무 좋은 자리가 오고 있는 것 같다. 근데 저점은 이때 찍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정고점을 돌파하러 가는 중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8월, 9월에 저는 요 밴드를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단기적으로는 한 8만 달러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좀 진짜 큰 폭의 하락이 나온 다음에 진짜 어마어마한 상승이 좀 펼쳐지지 않을까.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오늘 지금 시각은 7월 22일 월요일 오전 8시 31분입니다. 어저께 밤에 일요일이었는데 어젯밤부터 변동성이 상당히 좀 컸어요. 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좀 시장을 계속 좀 지켜봤거든요. 주말 동안에 좀 큰 상승이 나왔죠. 네, 제가 어제는 방송을 안 했고 토요일에 방송을 했었는데 67,000달러가 넘으면서 한 9,400만 원이 넘었었죠. 저는 이때쯤 됐을 때 이제는 좀 고점이 됐겠구나. 이제 좀 하락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서 고점에서 이렇게 횡보하다가 한 번 더 올라갔어요. 네, 이렇게 쭉 빠지길래 그럼 그렇지 이제 빠질 때가 됐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저께 밤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시각으로 새벽 3시인가요? 그쯤 됐던 것 같은데 요즘에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사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선도 이제 안 나오는 거죠. 캐멀라 해리슨이라고 지난번에 제가 영상에서 한번 다루긴 했거든요. 현직 부통령이죠. 네. 바이든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고 지금 부통령인 캐멀라 해리스가 후보로 나오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트럼프는 대선 후보, 공화당 대선 후보에 수락 연설을 했죠. 수락했고 이제 후보로 확정이 됐습니다. 사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바이든이 나오든 캐멀라 해리스가 나오든 민주당에서 이번 대선을 이기기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트럼프가 좀 국민 영웅이 돼버린 상태이니까 아무래도 누가 되든 간에 트럼프가 되는 걸로 좀 정해져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다 바이든 대통령이 현재 그 코로나 때문에 좀 몸이 안 좋은 상태잖아요. 이러저러한 이유로 주말 동안에 바이든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사퇴한 건 아니고 차기 대선 후보로 후보 사퇴죠. 후보 사퇴. 후보로 안 나오고 캐멀라 해리스가 무난하게 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대선은 저는 일단 트럼프가 된다 쪽으로 보고 있어요. 이럴 가능성이 한 60%에서 70% 되는데 캐멀라 해리스가 될 가능성은 그럼 한 30% 되는 거죠. 다른 후보도 있으니까 가능성을 뒤집기는 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비트코인의 대단한 호재라고 생각해요. 트럼프는 어느 순간부터 비트코인과 좀 테마주처럼 엮인 느낌이 있어요. 트럼프가 지지율이 올라가거나 대통령이 당선될 때까지는 비트코인 흐름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계좌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물 포지션 그동안 좀 갖고 있었는데 걔네들을 좀 다 정리하면서 좀 보여드릴게요. 안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포트폴리오 정리 차원에서 한 번씩은 좀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여기 저희 고래동 공부라고 검색을 하시면 저희 카페가 나오는데 이 카페에 1비트 모으기 인증 이런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 제 포트를 좀 공개를 해놓고 있어요. 일부만 현재 저는 한 6.6개 정도 비트코인이 있습니다. 6.7개가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와이프 거예요. 제가 조만간 와이프한테 비트코인 1개를 더 증여할 생각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난번 거에는 1개였는데 2개로 늘었죠. 이거는 와이프 계좌입니다. 제 계좌는 아니고. 그리고 이렇게 해외에서 아니면 제 계좌에서 와이프 계좌로 비트코인 1개를 전송한 거거든요.
그러면 매수 평단이 바뀌어요. 지금 전송한 시점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평단이 7천만 원이었기 때문에 평단을 제가 임의로 수정을 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참고하세요. 그리고 이거는 제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바이낸스에 있던 와이프한테 한 개 주려고 바이낸스에서 이게 성정길의 바이낸스 계좌잖아요. 성정길 바이낸스 계좌에서 제 와이프 업비트 계좌로 바로 보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바이낸스 성정길에서 업비트의 성정길 계좌로 일단 보내야 됩니다. 요즘에 바이낸스에서 업비트로 가는 건 10,000원이 안 돼요. 네, 비트코인도 지금 수수료 가장 쌉니다. 요즘에 채굴자들이 그래서 돈을 못 벌고 있어요. 그런데 업비트에 있는 와이프 계좌, 김씨, 네, 김씨가 제 와이프인데, 네, 김씨 분의 계좌는 여기서 일로 보낼 때는 수수료가 없어요. 업비트에서 업비트로 가는 거니까 수수료가 빵원이다. 네, 요것도 참고 삼아서 알아두세요. 그래서 제 거는 하나 있고 하나 약간 넘죠. 1.07개. 와이프는 딱 2개 있어요. 네, 2개. 이 계좌는 좀 아주 오래 가져갈 생각입니다. 여기 있는 3비트는 이 상태로 70대까지 네, 중간에 뭔 일이 뭐 있어도 안 팔 생각이에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네, 이거는 그냥 없는 거다 생각하고 그냥 쭉 가져갈 생각이고요. 이거 말고 한 바이낸스 계좌만 공개할게요. 네, 다른 거래소들도 있는데 네, 뭐 이게 제일 많으니까 바이낸스 계좌는 현재 한 3.66개 정도 있습니다. 네, 요즘에 제가 이거 바이낸스 계좌에서 비트코인 사는 거 매일매일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매일 사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또 샀고 계속 사고 있어요. 이거 오늘 아침이네요. 22일. 오늘 22일이죠. 네, 오늘 아침이라기보기엔 좀 그렇고 한 새벽 2시 40분에 또 샀죠. 지금 뭐 저는 계속 사고 있습니다. 22일 날도 0.01개씩 사고 있고 21일 날도 0.01개씩 사고 있고 네, 여기 20일도 사고 있고 20일 3번 샀네요. 19일도 사고 있고 18일도 사고 있고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사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샀더니 수량이 좀 늘어났어요. 네, 또 일부 선물 투자도 해서 수량이 지금 계속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3.69개 정도? 네, 비트코인만 봤을 때 요 정도 현재 있네요. 그래서 요게 해외 거래소 바이낸스 계좌에 요 정도 있는데 이거는 약간의 트레이딩을 좀 할 생각이에요. 약간 좀 코인으로 그러니까 비트코인으로 하는 선물 투자가 있는데 아주 매우 저배로 장기 투자로 이렇게 큰 추세만 보거든요. 전 작은 추세까지 하면 너무 좀 피곤해가지고 큰 추세만 보면서 좀 투자를 해볼 생각입니다. 근데 요즘에 좀 비트코인 상승세가 너무 세고 조정이 일어날 것 같은데 하는데 안 일어나고 있어요. 네, 조정이 계속해서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시면 계속해서 하락 다이버전스가 걸리거든요. 보시면 고점이 갱신됐죠. 더 비싸지고 RSI는 급하게 떨어졌죠. 1시간 봉입니다. 1시간 봉이면 그래도 실러드가 그렇게 낮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또 갱신됐죠. 네. 그래서 이게 더블 하락 다이버전스가 걸렸는데 하락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떨어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어찌됐든 더 오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저는 선물 포지션을 일단은 다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요 정도 매물대가 오면은 다시 좀 들어가 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좋은 매물대는 62에서 64 요 정도 오면 네, 괜찮은 매물대라고 생각하거든요. 한 요 정도 밴드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올 수도 있죠. 네, 안 오면 뭐 안 가면 되니까 안 오고 계속 오르기만 하면 뭐 너무 좋죠. 현물이 많이 있으니까 여기 혹시나 떨어지면은 네, 추가로 더 포지션을 잡아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선물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하지 마시고요. 선물은 되게 위험합니다. 저는 이렇게 청산 위험 없이 매우 저배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따라 하실 거면 네, 제대로 좀 알고 공부하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들어가면 요걸 깨고 내려오면 요 매물대를 보고 들어간 거잖아요. 62K가 깨지면 여기는 좀 손절이 나가야죠. 손절은 되게 적죠. 몇 퍼센트쯤 되지? 1%가 채 안 될 것 같은데 네, 한 마이너스 1% 네, 정도에서 손절을 할 거고 떨어지면 네, 여기서 만약에 오르면 아주 좀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오르면 한 8만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 63K에서 들어갔다고 치면 빠지면 62K고 오르면 80K고 네, 요러면
뭐 여러모로 손익비가 되게 좋은 자리죠. 수익을 보면 아주 많이 배 터지게 먹을 수 있고 손해를 보면 이제 손절이 중요합니다. 조금밖에 잃지 않는 이런 자리니까 이런 자리가 그렇게 뭐 자주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좋은 자리니까 그래서 좋은 자리 또 버리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봉으로 보면 121선 위에 완전히 이젠 올라와 있습니다. 연속으로 일봉으로 3일 연속으로 양봉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되게 좋은 지표죠. 떨어질 때도 이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았었는데 아주 오름폭이 큰 걸 볼 수 있습니다. 121선을 하방 이탈하고 나서 지금 상방으로 돌아온 게 며칠 만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왔어요. 네, 한 달 정도 걸렸네요. 한 달 만에 다시 돌아와서 집 나간 비트가 다시 돌아온 듯한 이제 포근한 자리에서 움직이게 되니까 마음이 좀 편한 것 같습니다. 아주 다행이에요. 한 달 만에 돌아왔으니까 가격은 거의 비슷하죠. 121선 요때 하방 이탈한 자리랑 상방으로 돌파하는 자리랑 가격이 65,000달러 정도로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요때 팔고 요때 다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못합니다.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하실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전략이죠. 121선 밑으로 빠질 때 이때 전략 매도했다가 그 위로 올라오면 다시 매수하고 물론 수수료가 좀 듭니다. 근데 뭐 약간의 손절가와 수수료 부담은 좀 있지만 안전한 투자이긴 하니까 원하시면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어찌됐든 저는 이렇게 힘든 시간 다 지나가고 이제 121선 위에 올라왔으니까 조금 한 번쯤 조정을 주면 물론 지금 사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뭐 기분이 별로 안 좋으니까 좀 그냥 이렇게 사면 떨어지면 좀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떨어져 주면 매수하고 안 떨어지고 그냥 가면 그냥 뭐 땡큐 하면 되죠. 그럴 생각입니다. 한 요 정도 매물대를 보고 있어요. 여기까지 정도 빠지면 매수를 하려고 어저께 좀 정리를 좀 다 해놨습니다. 어저께 제가 되게 늦게 잤어요. 아까 뭐 한 새벽 3시 정도에 비트코인 산 거 보셨잖아요. 이게 일찍 일어나서 산 게 아니라 어저께는 좀 늦게 잤습니다. 어저께 한 새벽 4시인가? 이쯤에 좀 늦게 잤는데 불현듯 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코인 투자에 있어서 너무 좋은 자리가 오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어서 어저께 좀 전략을 미리 세워놔야 될 것 같아서 밤잠을 좀 설쳤습니다. 8월, 9월에 저는 요 밴드를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서 한번 저항 맞을 거예요. 한 73K 정도에서. 이번에 저항이 여기서 한번 이렇게 맞고서 다시 올라갔다가 여기서 좀 큰 폭으로 좀 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아무튼 여기 근처에 좋은 가격이 오면 좀 매수를 더 해봐도 롱자리죠. 좋은 롱자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한 8만 달러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좀 진짜 큰 폭의 하락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엔 진짜 어마어마한 상승이 좀 펼쳐지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좀 불장? 이게 좀 펼쳐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한 올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쯤 요 정도 그런 큰 불장이 올 것 같은데 불장의 시간은 사실 되게 짧습니다. 한 3개월에서 길어봐야 6개월? 진짜 우리가 기다리는 불장의 시간 되게 짧으니까, 앞으로 길어야 한 1년 정도 축제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길면 한 내년 말까지 갈 수도 있는데, 좀 그럴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진 않아요. 저희가 생각하는 중장기 관점입니다. 제가 요 근처는 앞으로 우리 인생에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는 좋은 자리라고 생각해서 제가 매일매일 매수하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좋은 자리라고 생각하면 저처럼 좀 분할 매수하는 게 쉽다고 생각합니다. 분할 매수를 안 하면 지금같이 변동성이 셀 때 매수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보세요. 오르고 있죠. 오르고 있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사는 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분할 매수하면 매일매일 눈 뜨자마자 저는 사니까 매일매일 사면 사는 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리고 하락하면 더 빠질 것 같아서 또 못 사거든요. 그냥 요럴 때도 분할 매수하고 요럴 때도 분할 매수하고 그냥 끊임없이 분할 매수하면 이 좋은 가격대에서 매집을 해나갈 수 있으니까 투자에 가장 우리 같은 초보자분들이 투자하기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나스닥 차트를 같이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나스닥 차트인데 나스닥은
코인 투자할 때 좀 그래도 참고가 많이 되는 자료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다 지금은 미국의 현물 ETF까지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됐기 때문에 증시 자금이 비트코인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태니까 나스닥의 흐름 또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때가 사실 되게 중요한 기점이었죠. 근데 이때 다들 기억하실 텐데 2020년 3월입니다. 이때 코로나가 있었죠. 네, 코로나로 쭉 빠진 다음에 요때가 지금 생각해보면 투자에서 가장 최적기였죠. 요때 이후로 네, 엄청난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금리 인하하기 전까지 22년에 금리 인하 전까지 상당한 폭으로 계속해서 올랐어요. 요때까지입니다. 대략 한 1년 반 정도, 거의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2배 반 정도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 말부터 22년에 금리 인하를 하면서 이렇게 쭉 빠졌죠. 네, 한 35%가 나스닥이 35% 빠진 건 진짜 엄청나게 빠진 거거든요. 네, 이렇게 빠진 다음에 요즘에는 뭐 연일 최고가를 나스닥이 연일 최고가를 돌파하다가 지금은 네, 조금 쉬고 있는 그런 상태죠. 그리고 최근에는 좀 좋은 소식인데 비트코인하고 디커플링 되고 있는 게 좀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는 나스닥이 이렇게 연일 최고점 경신에 나갈 때는 비트코인은 악몽의 시간이었죠. 네, 마운트 곡스 이슈하고 더불어서 상당히 악몽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요. 반대로 지금 나스닥이 크게 조정받고 있는데 이게 작지 않습니다. 18,600 하던 게 지금 17,700이니까 1000포인트 정도 꽤 많이 빠졌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비트코인의 흐름은 현재 너무 견조하게 잘 나가고 있으니까 좀 디커플링 되고 있는 거죠. 나스닥과 비트코인이 디커플링 되는 건 상당히 좋은 지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서로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기관 자금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네, 이게 가장 좋은 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갑자기 나스닥을 보자고 한 이유가 뭐냐면 세상에 영원한 건 없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엄청난 상승이 좀 마무리되고 있는 시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물론 한 1년 정도 더 갈 수는 있습니다. 뭐 여기 어디쯤에 정점이 있겠죠. 그 다음에 저는 좀 큰 폭의 하락이 한 번쯤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요때도 있었죠. 이때 기간으로 보면 1년 반 정도 후에 조정이 큰 폭의 조정이죠. 35%나 조정이 나왔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요때에 비해서 상승폭은 좀 적죠. 80%밖에 안 올랐지만 한 번 더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뭐 트럼프가 당선이 만약에 뭐 기대감이 있겠죠. 네, 대선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민주당이 돈도 풀 거고 그런 여러 이유들 때문에 조금은 한 번 더 과열 조짐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지금은 고점 부근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 내년 말 정도 2025년 하반기쯤에는 좀 어느 정도 현금 보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제가 이런 얘기를 작년에도 했어요. 2023년 한 하반기쯤부터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리세션이 올 수 있다. 좀 강할지 약할진 모르겠지만 리세션이 올까봐 나는 좀 현금을 모으고 있다. 이런 말씀을 방송에서 23년에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현금을 많이 모았어요. 네, 부동산도 뭐 조금 팔고 해서 현금을 모았는데 비트코인의 흐름이 너무 좋아서 네, 리세션을 대비하기보다는 비트코인을 강력하게 매수를 했는데 그게 지금 네, 좋은 결과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현금을 보유하면 물론 리세션을 대비하기 위해서 현금을 모으는 것도 있지만 좋은 자산에 좋은 기회를 잡는데도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는 여러모로 장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현금 보유를 좀 해볼 생각입니다. 기회가 올 때까지 한 1년에서 2년 정도는 현금 비중을 좀 나름 제 재산 규모에서는 좀 많이 가져가 볼 생각이에요. 많게는 뭐 한 3억에서 5억까지도 현금을 좀 만들어 볼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원래는 이 타이밍에 빌딩을 사려고 했었는데 요때 빌딩이 크게 빠지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현금을 보유하면서 어떻게 대응할지 좀 시장을 면밀히 좀 지켜볼 생각입니다.
이렇게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면 또 장점이 시장에서 한 걸음 이렇게 떨어져서 객관적인 시선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비트코인에 현재 좀 꽤 많은 양을 투자하고 있단 말이에요. 비트코인에 내가 열심히 투자를 하면서 비트코인을 객관적으로 바라본다? 이건 솔직히 불가능한 것 같아요. 네, 제가 보시면 알겠지만 희망회로를 되게 많이 돌리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제가 비트코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거든요. 근데 시장에서 떨어진 다음에 현금을 많이 들고 있다. 그러면 냉정한 시선으로 시장을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최소한 요런 시점에 나스닥을 매수를 하진 않겠죠. 뭐 예를 들어서. 근데 요런 시점이라면 요런 때가 다시 와준다면 이제 좀 사볼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가 좀 유연해지는 거죠. 생각의 유연성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 상반기부터는 좀 분할 매도를 할 생각입니다. 25년 한 1월에서 6월 뭐 언젠진 모르겠어요. 근데 요쯤에는 분할 매수를 꼭 할 겁니다. 5월, 6월을 넘기진 않을 거예요. 7월까지 가져갈 생각은 없습니다. 물론 비트코인 3개는 그냥 가져갈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비트코인 3개는 장기 보유할 생각이고요. 3개 할지 4개 할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3개만 장기 보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와이프 거 2개, 제 거 1개. 얘네들은 좀 장기 보유를 해볼 생각이고 나머지는 죄다 좀 현금화를 해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이 현금화를 해서 이걸로 좀 부동산을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분위기로는 부동산 시장도 사실 너무 좋죠. 이게 약간 좀 버블로 가는 느낌도 좀 있거든요. 보시면 한 내년쯤에 이 분위기가 계속 간다고 치면 부동산 뭐 지금 분위기 되게 좋죠. 네, 미국 부동산도 분위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주식 물론 코스피는 모르겠지만 나스닥도 물론 지금 최근엔 아주 코딱지만큼 빠지긴 했지만 계속 연일 사상 최고가를 갱신하던 게 불과 한 1, 2주 전이거든요. 주식도 너무너무 좋은 상태인 것 같아요. 거기다 코인 쪽, 비트코인은 지금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비트코인은 지금 좀 모멘텀이 미쳤어요. 언제 빠지지 하는데 무시하고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한 2주 만에 27%가 올랐거든요. 비트코인이 좀 흐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뭐 한동안은 이렇게 좋은 흐름이 계속 되겠지만 얘도 뭐 큰 폭의 조정이 있겠죠. 뭐 조정과 상승을 계속 가져올 거고 이게 뭐 비트코인에는 일상삽니다. 근데 저점은 전 개인적으로 요때 찍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정고점을 돌파하러 가는 중이라고 개인적으로는 뭐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번쯤 더 빠지고 이렇게 큰 폭으로 요때 그 최고점 부근에서 71K에서 73K에 강력한 저항이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좀 더 크게 나오고 요렇게 되면서 좀 마지막 상승 오파가 좀 마무리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쯤 되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좀 큰 폭의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요때 그럼 또 다시 좀 투자를 하는 거죠. 좀 큰 추세로 요렇게 되는 게 뭐 한 2달, 3달 걸리거든요. 요것도 한두 달은 걸릴 것 같고 그 다음은 뭐 한 3달 정도 아주 큰 폭의 상승이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요렇게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자잘하게 단타 치시는 분들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얘기니까 또 선물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큰 추세 보고 하다가는 청산당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어디까지나 현물 투자 관점에서 이야기한 거니까 요런 때에는 모아가는 시점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네. 그래서 선물 투자 이야기가 아닙니다. 혹시나 제 이야기 듣고 선물 진입해서 뭐 청산당했다 뭐 이런 얘기 하실까봐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비트코인은 저는 뭐 너무너무 좋게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내일이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제 생각에 내일 새벽 한 5시쯤? 내일 새벽 5시쯤에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이 됐다라는 뉴스가 나오게 될 것 같은데 출시한다라고 나올 것 같아요. 그럼 거래는 내일 밤부터 되겠죠. 네, 그러니까 오늘 미국 증시가 10시 반쯤에 밤 10시 반에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장 끝나는 시간이 한 5시쯤 될 텐데 요때 장 끝나고 나서 바로 발표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내일 밤부터 거래가 시작되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이렇게 좋은데 이더리움은 너무 조용해요. 이더리움은 진짜 재미없어요. 이더리움. 뭐 어찌됐든 이더리움 뭐 올해 계속 가져가긴 할 텐데
이더리움 진짜 솔직히 좀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추가 매수하는 거는 이더리움, 전 개인적으로 네, 이더리움 안 사고 비트코인 위주로만 앞으로도 네, 매수를 해볼 생각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자리들이 오면, 안 오면 더 안 사면 되고, 그런 좋은 자리가 오면 비트코인 위주로만 사볼 생각이에요. 이게 내일 거래된다고 하는데 이거 뭐 왜 이렇게 자고 있죠? 일어나! 좀 이렇게 빨리 좀 이렇게 달려갔으면 좋겠는데 안 그러네요. 네, 너무너무 조용합니다. 뭐 모르는 사람이 보면 이게 훨씬 더 좋잖아요. 얘가 막 ETF 출시되는 것 같아. ETF 출시가 내일인데 얘는 왜 이렇게 조용하죠? 네, 잘 모르겠습니다. 이더리움 내일 오르긴 오를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 그냥 뭐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단기적으로는 네, 그 그레이스케일이 또 팔아돼 가지고, 그레이스케일이 가지고 있는 이더리움 ETF가 이거든요. EC라고 읽나요? 뭐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더인데 요게 그레이스케일에서 또 매도가 많이 나올 거예요. 수수료가 무려 2.5%라고 합니다. 이거 지금 팔라는 얘기죠. 세금 때문에 못 파는 거예요. 못 파는 분들은. 물론 그레이스케일에서 미니 트러스트죠. 이더도 출시했거든요. 얘는 0.12%인가? 네, 수수료 엄청 싸죠. 0.15인가? 하여튼 수수료가 상당히 싸거든요. 요걸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좀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더리움은 좀 오늘 내일은 변동성이 상당히 클 것 같아요. 변동성이 엄청나게 커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저는 이더리움 더 사지도 않을 거고, 네, 팔지도 않을 거고, 그냥 저는 좀 홀드할 생각입니다. 변동성을 뭐 이렇게 제가 예측하기 어려우니까 빠진다 하더라도 네, 여기까지 빠질 것 같진 않고요. 네, 뭐 한 3,200까지 빠진다면, 네, 오르면 저는 상방은 좀 많이 보고 있어요. 현재 한 3,500 정도 되잖아요. 빠진다 치면 빠질진 모르겠지만 빠진다고 해도 3,200을 웬만해선 깨진 않을 것 같고요. 네, 상방은 좀 크게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한 올해 말까지 대략 한 5,000달러? 네. 우리나라 돈으로 한 700만 원 정도? 요 정도 보고 있습니다. 올해요. 네, 내년까지 하면은 저는 한 1,000만 원 안팎 정도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많이 오르면 한 1,500. 하여튼 올해는 한 요 정도는 올라갈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더리움도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이더리움 투자하는 거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살짝 불편합니다. 얘가 좀 인플레이션 자산이 됐거든요. 원래 이더리움은 울트라 사운드 머니였어요. 그러니까 계속 수량이 줄어드는,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자사주 소각 같은 거 있잖아요. 소각이 상당히 많이 돼서 늘어나는 양보다, 스테이킹으로 늘어나는 양보다 오히려 소각되는 양이 훨씬 많은 정말 울트라 사운드 머니였는데, 올해 2분기부터 3월 달에 댕쿤 업데이트가 되면서부터는 수수료가 되게 싸졌거든요. 수수료가 싸지면서 이더리움의 소각량 자체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인플레이션 자산이 됐습니다. 한 세네 달 동안 늘어난 게 10몇만 개 정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네, 물론 다시 디플레이션 자산이 될 수도 있겠지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면 저도 이더리움 갖고 있습니다. 뭐 이제 한 15개 정도 있는데, 이더리움보다는 비트코인에 중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게 여러모로 좋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이렇게 사팔사팔 잘 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지금같이 좋은 시기에 좀 중장기로 보고 투자하시는 거면 비트코인 사세요. 네, 그게 여러모로 다 좋은 것 같아요. 이더리움은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저도 뭐 그래도 15개 있으면 적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비트코인을 살 때가 마음이 여러모로 편한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그러니까 특히나 이번 주는 변동성이 너무 클 것 같아요. 이더리움 변동성도 클 것 같고 비트코인 변동성도 되게 클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주에는 또 크라켄의 마운트곡스 물량이 또 시장에 풀릴 예정이잖아요. 그리고 이번 주에 또 목금토는 트럼프 연설도 있죠. 여러모로 이번 주에 이슈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좀 폭풍 같은 나날들을 보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초보자들은 이런 격변의 시기에는 그냥 분할 매수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는 이번 주도 계속 분할 매수할 거고 다음 주도 계속 분할 매수할 예정입니다. 8월 초까지는 계속해서 분할 매수를 할 예정이에요. 근데 8월 초가 됐는데 7만 달러 넘어갔다. 네, 그런 매수는 더 안 할 거고
7만 달러 밑에서만 분할 매수할 생각입니다. 7만 넘으면 네, 더 사진 않을 것 같아요. 하여튼 7만이 만약에 내일 넘는다. 그러면 이제 저는 분할 매수는 더 이상 안 할 생각입니다. 나중에 더 떨어지면 더 하고 안 떨어지면 안 할 생각이요. 왜 하필 7만이냐? 일종의 제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가격대거든요. 지난 시즌에 최고가가 6만 8천? 6만 9천 달러 정도 됐거든요. 이게 지난 시즌 최고가인데 보시면 딱 6만 9천 달러였잖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 6만 9천 달러를 넘는 가격에 사는 거는 살짝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6만 8,178달러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좀 계속 분할 매수하기에 마음이 편한데 6만 9천이 넘어가면 저는 좀 불편해요. 네, 여러분들은 여러분 판단대로 하시면 되는데 네, 저는 예전의 가격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요 가격대가 넘어가지 않으면 계속해서 꾸준히 좀 분할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만약에 다 못 사면 어떡하냐? 뭐 그럼 뭐 테더로 계속 갖고 있으면 되니까 테더로 갖고 있는다고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또 이렇게 뭐 올라갔다가도 다시 이렇게 떨어져 주면 또 이때 또 사면 되잖아요. 그래서 테더로 갖고 있다가 좋은 기회가 오면 또 사고 아니면 그냥 지금 갖고 있는 물량도 전 적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쭉 가져가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봉인데 다시 이렇게 차트를 봐도 차트가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특히나 지금 생각하면 여기가 좀 인생 롱자리였네요. 네, 제가 만약에 이때 선물 포지션만 없었다면 요때 좀 한 방에 매수해도 되게 좋은 자리였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좀 무서워가지고 네, 이때는 좀 선물 포지션이 좀 들어가 있는데 손실이 좀 컸어요. 손절할까 말까 고민하던 차여서 무서웠던 때라 이때 뭐 제가 현금만 갖고 있고 대응을 해야 되니까 방어를 위해서 현금만 갖고 있고 특별한 걸 못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좋은 자리였습니다. 일단 여태 일봉상으로 과매도 구간까지 내려왔죠. 네, 그리고 가격은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 RSI는 네, 오히려 올라가면서 일봉상의 상승 다이버전스가 만들어졌었죠. 네, 이런 자리는 흔치 않은 자리였죠, 사실. 그래서 요때 왔을 때, 요때 다시 들어가 볼까 막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손실이 클 때다 보니까 이성적인 사고보다는 좀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좀 덜 버는 건 괜찮은데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리스크 관리를 이때 좀 많이 했고, 네, 지금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제 리스크 관리를 했으니까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큰 수익을 보는 거는 둘째입니다. 일단 살아남아야 되니까. 덕분에 큰 상승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어저께 새벽에 제가 잠 안 자면서 시장을 계속 보면서 정말 인생 롱자리가 올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너무 설레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제가 요 자리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안 올 수 있죠. 네, 안 올 수 있다고 생각해서 현물은 근데 분할 매수 충분히 했으니까 혹시나 요 가격이 와주면 저는 좀 손익비가 너무 좋은 자리라고 생각해요. 깨면은 네, 손절하면 되니까 깨면 손절하고 가져가면은 요 때는 얼마까지 오를까요? 최소한 한 8만에서 9만 달러까지는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되게 좋은 롱자리가 뭐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번 주 되게 중요한 시기니까 좀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물 비트코인 위주로 투자하시는 분은 뭐 이런 거 저런 거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꾸준히 분할 매수 계속 하시면 되고 매수가 끝났다 하시면 오래오래 지키기만 하시면 됩니다. 비트코인은 네, 오랫동안 지키기만 하면 수익을 충분히 보장해 주니까 네, 이렇게 비트코이너가 되셔서 큰 수익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네, 행복한 월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부자가 되려면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한데 결국에는 네, 공부로 귀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이 대체 어떤 쓸모가 있는지, 비트코인이 진짜 돈은 되는지, 그리고 투자의 기본 원리부터 시작해서 알트코인은 네, 어떤 방법으로 고르고 어떤 방법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당연히 알려드리고요. 차트 공부도 저는 코인 공부에 있어서 핵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꼭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언제 들어갈지 아니면 뭐 언제 수익 실현할지 이런 거를 지표를 따져보는 거죠. 그리고 선물 투자가 코인에는 가능하거든요. 안전하게 욕심부리지 말고 잘 쓰면 자산을 증식시키기에 좋은 수단 중에 하나지만 레버리지를 좀 쓸 수 있으니까. 하지만 과도한 레버리지를 쓰고 잦은 거래를 하면 순식간에 불이 날 수 있다. 그래서 기왕 할 거라면 좀 잘 배우고 판단을 해볼 수 있죠. 앞으로 있을 5년이 우리 인생에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가이드 해드린 대로 5년 동안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 앞으로의 인생에 큰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알려주는 강의는 아마 아예 없을 거예요. 저도 그런 강의를 원했었는데 제가 2021년부터 코인 투자를 처음 시작했는데 저는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강의도 없어서 삽질도 되게 많이 하고 손해도 사실 좀 많이 보고 했는데, 제가 겪은 시행착오와 그때 답답함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쉽게 다 알려드릴 겁니다. 처음부터 기초부터 차근차근 공부하실 분은 코인생기초 10기에서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